너 나한테 덤벼? 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줄게. 다음번에 공천 없어. 이거 아닙니까? 이때까지 당대표들은 개혁을 말로만 내쳤지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중진 의원들이 무서우니까. 지난주에 국민의힘 비당권파 4명에 대한 무더기 징계가 결정이 됐죠. 그 이후에 국민의힘 내부의 내홍이 최고조로 향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등 당내 중진 의원들이 뺄셈 정치는 더 이상 안 된다. 그리고 그 징계 내용이 과도하다라면서 최고위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이죠. 김현철 이사장은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내부 인사를 못 죽여서 안달복달하는 거냐라는 식으로 더 강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동혁 대표는요. 전혀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중진들의 재고 요청에도 오늘 최고위에서 이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당사자들이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으면 징계 결과는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하지만 장동혁 대표 징계 정치와 함께 밀어붙여왔던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까지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글쎄요, 이런 목소리가 쏟아져서일까요? 잠시 멈칫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문제가 최고위에서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었는데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최고위에서 다시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당협위원장 직선제를 포함한 당협혁신의 방법을 최고위원회 다수결이 아닌 만장일치로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이견이 없는, 그래서 당내 갈등의 이유가 되지 않는 방법을 숙고하고 숙고해서 결정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대표님께서도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다음 최고위에서 논의를 하자고 오늘 회의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부에서 그 진정성이 왜곡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결론을 내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많은 언론들이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직접 선출제를 결정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당내 반발이 너무 거세서 그런가요? 그래서 멈춘 건가요? 일단 이제 의총회에서 이제 그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졌죠. 하나로 모아져서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의견 모으자마자 바로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무시하는 듯한 이런 결정하게 되면 아무래도 당을 이끌기에 부담이 되겠죠. 네. 그런 이유가 좀 첫 번째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런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네. 지금 당을 수습하는 거 큰 과제지요. 그리고 보수 개혁도 해야 된다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과제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과제는 민주당의 폭정, 특히 부동산 정책 실패, 그다음에 민생 경제 실패, 이런 실패들을 두고 우리가 야당과 싸워야 되는 이런 큰 과제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 전선이 첫 번째가 하나, 우리 당내에서 당 수습과 보수 개혁 하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전선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폭정을 맞서 싸워야 되는 전선이 두 개가 있는 건데 네. 이 전선 두 개를 다 끌고 가야 되는 상황에서 제3의 전선을 만들기는 좀 쉽지가 않아 보이는 거죠. 아니 그래서-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언론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왜 장동혁 대표는 당 내외에 다 적으로 만들고 있느냐? 이거 여러 번 제가 질문 드렸던 바거든요. 아니죠. 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당의 원칙을 우리가 되찾는 거죠. 당원 당규서 나와 있는 원칙 아닙니까? 네. 2년 만에 2년이 지나면 당협위원장이 임기를 만료하고 새로 선출한다고 당원 당규에 나와 있는데 네. 당원 당규대로 나와 있는 것을 알겠습니다. 하는 것이 왜 적을 돌리는 거죠? 그거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아까 네네.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네. 아까 의총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는데 그거를 그 자리에서 반대할 수 없으니까 오늘 결정 안 했다 이렇게 설명을 주셨는데 그럼 다음 주 의총에서는 결정 이거 하는 거예요? 밀어붙이는 건가요? 아마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을 최종적으로 할 건데요. 네네. 아마 지금 현재 상황, 지금 9월부터 정기국회가 열린 상황이고요. 네네. 또 선관위 특검도 지금 곧 열릴 겁니다. 이런 네. 것들 감안해가지고 과연 원칙을 세우는 것이 우리 당 보수 개혁에 더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이걸 덮고 가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느냐, 정부적 판단을 해서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지만 중진 의원들을 향해서 장동혁 대표가 이런 말을 했죠. 당신들이 먼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해야 한다. 하는 게 어떠냐. 이런 발언을 하고 나서요. 장 대표와 중진들 간의 이 감정의 미묘한 줄다리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여서 한다는 이야기가 매일 당대표 물러나야 된다. 장동혁으로는 총선 진다.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총선 이기겠습니까? 1.5선 당대표 당신 경험 없으니까 물러나라 그게 아니라 우리 중진들 희생하고 다음번에 불출마 선언하고 이때까지 당대표들은 이런 개혁을 말로만 내쳤지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중진 의원들이 무서우니까, 국회의원들이 더 무서우니까 이 사람들이 뭉쳤을 때 나 혼자 당해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네. 그럼 결국에는 기득권이 원하는 방향대로 정치 개혁 방향이 가는 것인데 지금 당대표가 이 정도로 잡음을 내면서까지도 개혁의 방향을 가고 있는 것은 내 정치 생명 걸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비당권파들과의 갈등 이외에 중진 의원들과도 갈등의 분위기가 솔솔 풍기고 있었죠. 자, 그런 분위기가 맴돌자 친 장동혁계 인사들로 꼽히는 3040 정치인들 사이에서도요. 잇따라 중진들을 향해서 강력한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얘기를 했네요. 국민의힘 내부 중진 의원들을 향해서 활동이 노쇠한 분들은 바꾸는 것이 많다. 보신주의에만 몰두하는 분들은 정리해야 한다. 이게 같은 당 사람들끼리 할 말인가 싶을 정도로 아주 날카로운 비판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네, 총선을 앞두고 물갈이 또는 뭐 중진 의원 사퇴 이건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네. 그건 새로운 어떤 그런 그 정치 신인들이 등장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어떤 폭을 만들어주는 것, 그건 늘 어느 정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걸 주장하는 세력이 과연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죠. 네. 이를테면 지금 당대표 말씀은 이렇습니다. 아니 내가 1.5선이고 경험이 없다해서 나를 물러나게 하는 것만 지금 열중을 하고 있지 본인들이 쇄신을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 보수 쇄신의 대상이 누구였느냐는 거예요. 네. 사실 선거에서 졌고 11대 4로 졌고 또 그 이후에 지지율이 사실은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정부 여당의 실정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언론은 보도는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네네. 네. 그렇다면 자신이 정말 희생하느냐? 아니 자신도 정말 이번에 불출마하겠다 하고 중진들한테 요구한 것도 아니고 네. 본인은 이 과실을 따먹고 중진들만 물러나라 한다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중진은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